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뉴스들이 많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는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사실은 사건이 어제 그 방송이 끝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그 부분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미국의 일반 사람들이나 저널리스트나 아니면 정치인들 모두가 가장 아직까지 혼돈이 되고 스스로의 그 의사도 정립되지 않고 했었던 이슈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집에 대한 연방 법무부 FBI의 압수수색 그리고 법무장관의 그에 따른 발표 또 영장 왜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게 됐는가 하는 그 영장을 발급할 때에 여러 가지 그 내용들 같은 것이 공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급받고 나서 8월 8일에 집을 그 압수수색을 해서 무엇을 가져갔는가?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국의 정치에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 중요한 부분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침착하게 이 문제를 다뤄줘야지 되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시작인 부분이고 엄청나게 크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전해드립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미국의 국립기록보관소가 있는데 이 국립기록보관소가 대통령에서 대통령 자리를 물러날 때 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있었던 사소한 기록까지도 전부 물려받아서 보관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국립기록보관소가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20일이죠. 물러나자마자 많은 기록들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의 플로리다 집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뒤에 돌려받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 처음에는 말로 했겠죠. 혹시 이게 모르고 가져간 것이 아닌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올해 1월 달에 1년이 넘어서죠. 15박스 분량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립보관소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집 압수수색의 시작은 국립문서보관소 National Archive 거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국립기록보관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별히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민주당 대통령이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의 일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뭔가가 그 다 짐작이라는 것이 있고 또 기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15박스만 받았는데 저게 더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연방 법무부가 개입을 하게 됐고 연방 수사국이 개입을 하게 됐고 연방 법무부의 법무장관이 직접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영장 청구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승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공화당이 엄청 뭉쳐서 이거 정치적인 수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나에 대한 정치 박해다라고 했고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또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가담을 했었던 24살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 남자가 24살은 그 다른 사람이고요. 40대에 42살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 사람이 오하이오주의 연방 수사국에 들어가려다가 무장을 한 채 결국은 경찰에 의해서 사살당했고 이제 그 연방 법무장관이 안 되겠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사람들이 직접 판단을 하도록 영장 청구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바로 그 당사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공개하겠다 해서 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공개가 됐는데 결국은 이것이 1월 달에 기록물 보관소가 15박스를 가져가고도 그게 안 되니까 연방 대배심에서 소환장을 발부를 했는데도 남아있는 것을 안 준 겁니다. 남아있는 게 당연히 없다고 얘기를 했었겠죠. 그런데 어제도 21박스를 가져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5박스와
21박스를 추가로 가져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 가지고 나갔는가를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된 데까지는 사실은 여기까지 가지 않고 해보려고 했죠. 대배심이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소환장을 무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려주지 않을 여러 가지 조치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했기 때문에 6월 달에 연방 법무부에서 특정인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이 바로 그곳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에서 만나서 그때도 일부 문서를 또 가져갔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5박스와 21박스 사이에도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것을 회수해 갔는데, 회수하면서 그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측근에게 여기에 자물쇠를 채워라, 더 강력한 자물쇠를 채워라 했고, 자물쇠를 채웠고, 이번에 그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서 자물쇠를 채웠던 그 방의 자물쇠를 풀고 이 21박스를 더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이 21박스에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하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와 이게 어느 정도 위반이었어 아니었어 하는 것을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공개된 영장을 보면은 스파이법 위반과 사법방해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영장수사이라는 겁니다. 스파이법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스파이를 했다, 국가적인, 이게 아니라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를 소유하거나 그 이전을 막기 위한 법이 스파이법입니다. 이 스파이법을 위반했을 때 나중에 스파이법 위반으로 기소가 될 수 있죠. 지금은 기소 단계는 아닌 거고요. 왜 이러냐면 그 미국의 안정과 미국의 위해를 줄 수 있는, 적과 손을 잡는다던가 적에게 정보를 넘긴다던가, 그것도 가장 기밀한 국가 정보의 일부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직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조치죠. 전직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한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파이법에 대한 두 가지, 하나는 사법방해 조사인데 아주 내용들이 길고 복잡하고 저는 상당 부분을 읽어봤습니다만 실시콜콜이 말씀드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혼돈하실 것 같고, 그렇게 다 알고 계셔야 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알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수색 영장에 딱 그 제시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미국 법 793조, 2071조, 1519조, 이 가운데서 두 개는 스파이법이고 한 개는 사법방해 그 혐의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미국에 해를 끼치거나 외국의 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관하고 이전하고 뭐 파기하고 하는 것에 대한 관련법이고, 그리고 이제 사법방해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법방해를 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했다는 것으로 결국은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 10년 징역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은 뭐 3년 징역을 받을 수 있고 벌금도 다 따라 붙고요. 이 두 가지가 세 개 케이스에 다 합쳐져서 아무튼 10년 훨씬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이 같은 그 수색 영장 청구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2071조는 이게 이제 누구라든지, 그것은 법 위에 전직 대통령도 없고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 가운데서 이 같은 영장 그 청구에 대해서 개입된 그런 그 대통령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국가 문서를 숨기거나 훼손하거나 없애거나 했었던 거기에 따른 2071조, 그렇게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물고 아니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 직위가 현재 있는 사람은 직위를 박탈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공직을 맡을 수도 없다 하는 조항이 2071조. 그러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에 새로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것이고, 그 대통령에 출마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고소 케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것이 대통령에 있을 때는 다 면책 특권을 받게 되니까
그건 대통령이 예뻐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대통령 업무에만 충실해라 하는 그 가혹한 업무에 관한 그런 그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고요. 아무튼 이 섹션 1519는요. 20년 최고 징역형이 20년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사법방해 관련된 그런 거죠. 적절한 관리를 방해하거나 뭐 거기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러한 관련 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 이 영장 청구를 해서 받은 게 8월 5일입니다. 그런데도 사흘을 묵혔습니다. 묵히고 8일 날 월요일이었었죠. 이제 그 마알라고에 가서 그럼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 21개 박스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45명이라고 하거든요. 영장 청구에는 마알라고의 모든 방, 모든 그런 사무실, 구조물 다 우리가 수색할 수 있다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특정한 어디라고 어디에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게, 그동안은 누가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6월 달에 가서 부분적으로 뭘 가지고 오면서 이 방 자물쇠 채워라 라고 했었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지고 나온 21개 박스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세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1개 세트에 여러 가지 기밀 서류, 비밀 서류, 탑 비밀 서류, 탑 비밀과 아주 민감한 분류 정보, 그게 이제 최고로 그 아주 심각한 것인데 이런 것을 13개 세트랍니다. 4개 세트가 탑 비밀, 탑 시크릿, 1급 비밀,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3세트가 secret, 탑자는 뺀 secret document, 이것은 이제 비밀이고, 세 번째는 confidential document, 기밀 문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TS와 SCI라는 건데, TS는 맨 앞에 말씀드렸던 아주 심각한 중요한 탑 비밀 서류와 SCI는 sensitive 아니면 뭐 secure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게 분리된 정보라는 겁니다. 이 예민하게 분리된 정보라는 SCI의 바로 Critical Nuclear Weapon Design Information, 아주 결정적인 핵무기 디자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핵무기에 관련된 그런 자료다라고 보도를 했었던 거죠. 이거가 하나, 가장 중요한 TS, 탑 시크릿이면서 동시에 SCI, 핵무기 디자인에 관한 정보, 이것도 이제 한 세트, 그 한 세트의 분량이 얼만큼인지 모르죠. 21개 박스를 가져갔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에 관한 것인지 외국에 관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이란에 대해서 뭐 그 기밀이었는데 기밀을 스스로 해제하고 트위터에 올리고 했었던 것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일 수도 있고 외국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지금 발표된 것 보니까 로저 스톤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주 그 측근이었었던 이 사람을 사면을 한 것에 관한 그런 이제 기록물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관한 것이라고도 있다고 하니까, 역시 그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그 정상에 관한, 미국이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뭐 모니터링하고 도청하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들 아직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것을 왜 가져갔는가, 무엇에 쓰려고 했는가, 실제로 쓰려는 시도를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니까는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은 기밀 문서의 기밀도 해제할 수가 있다. 이미 백악관에서 그거를 가지고 나왔을 때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기밀 문서라는 것을 해제하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 아니라 어느 나라라도 국가 안보와 연관된 기밀을 그렇게 허술하게 다루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조건이 있고
그것을 또 심사하는 기관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기밀 해제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SCI, 최고 중에 최고 등급인 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이라는 거죠.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방에 들어가서만, 특정한 룸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디 가서 카피를 할 수도 없고, 누구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을 살짝이라도 냄새를 맡게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 방에서만, 모든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본인이 어떠한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모든 휴대폰 등등의 기구는 다 빼고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이제 앞으로 공화당에서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틈에서 박스가 그렇게 많다는 게 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기밀 해제된 게 많잖아.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기에 이제 이 같은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논란의 여지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기밀 해제가 안 되는 기밀, 특급 비밀도 있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지금도 다 가짜다, 사기다. 워싱턴 포스트가 핵 관련이라고 보도를 했을 때도 혹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후변화 얘기할 때 항상 기후변화는 가짜야, 혹스야 라고 많이 얘기했던 그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더 이상 그 부분은 말하기 힘들어졌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죠. 버락 오바마가 기밀 문서 백악관에서 엄청 많이 가지고 갔잖아. 3천만 페이지 분량을, 또 여기에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는 미들 네임을 꼭 붙입니다. 반감을 가지라는 의도를 가진 거죠. 본인에 대해서는 프레지던트라고 하지 포머라는, 전 프레지던트라고 부르지 않고 버락 오바마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고 얘기하면서 3천만 페이지를 백악관에서 시카고 집으로 가져갔다. 이건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대부분이 기밀이었고 오바마가 돌려주는 걸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서 보통 이제 이런 기관들은 어디 이런 것에 이제 연관되지 않기로 원하죠. 그런데 당장 오바마는 서류를 전혀 컨트롤하지 않았다. 오바마는 대통령에서 나갈 때 모든 서류를 우리 그 국립 기록물 보관소에 넘기고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알고 그것을 조정을 하며 조정을 아주 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5개의 박스나 이미 돌려줬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21개 박스가 또 그동안에 가져가졌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21개 박스는 1년 넘게, 1년 반 넘게 대통령이 대통령 떠난 뒤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자체가 이제까지 있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공화당들이 이건 정치적인 마녀 사냥이야 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 그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심히 선거 기금을 하고 있고 정치 수사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것이 기소가 된다고 하면 더 큰 정치 폭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에서 이미 연방 수사 요원이 들어갔다고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하면서 무장을 하고 들어갔던 사람이 본인이 결국은 사살됐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브레이트바트라는 매체가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거기에 45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연방 그 수사 요원이 들어가서 그 21개 박스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니까 했었는데 브레이트바트가요. 수사 요원들의 이름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제2, 제3의 연방수사국 요원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는 그 피해를 들어가려다가 막았지만
이게 바로 연방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이 열심히 일하는 애국자인 우리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정말 부당하게 공격당하는 것을 내가 법무장관으로서 침묵하고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브레이트바트는 공격해라 아닙니까? 이것은 이름을 다 공개를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누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주소를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전화번호를 공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너 어린 아이 있지? 어느 학교 다니네? 아이가? 딸은 어느 직장에 다니네? 이런 식의 정치 폭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수사국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했었던 크리스토퍼 레이 수사국장과 메리 갈란드 연방법무장관이 이 같은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한 것은 그만큼 중대한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훼손될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풍이 세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잖아요. 이런 거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마알라고에 가서 막 그것을 이렇게 할 때 본 사람들도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두려워서 대배심이 소환장을 발부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안 돌려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같은 정치 폭력 같은 것이 무서워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거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에서는 이번에 수사 요원들이 들어가서 심었다잖아요. 그런 증거 같은 것을 심고 나왔다고 되지도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는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사건이 이런 쪽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현재로는 조금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지지자보다는 정치인,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 모여있는 정치인들부터 더 이상은 트럼프를 보호할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은 트럼프를 보호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정도의 압도적인 증거 같은 것이 나온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때의 진짜 진정한 법적 도전에 처할 수도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Maybe 그 과정에서 2024년도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화당이 또 인정을 하고 난다면 그 뒤에는 미국은 어디로 갈지 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시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뉴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은 앞으로 정말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고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취재를 해서 아주 취재를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기자들이 취재한 것을 선별을 해서 보면서 그 중에서 정말 알짬 중에 알짬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정치 뉴스 간략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아주 좋은 주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2020년 선거는 가짜였어. 내가 아직도 대통령이야.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후보들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여러 주에서 많이 당선이 됐고 특히 중요한 것은 주지사 후보 가운데 그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 일리노이에서 공화당의 주지사 후보로 당선된 점입니다. 이들 주 중에 가운데서 어느 한 주에서만이라도 만약에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였어 라고 주장하는 공화당 후보가 그 당의 11월 선거에서 주지사가 된다면 2024년도 대통령 선거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또 얽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나는 그런 점이었고 이번 주에 이제 예비선거가 있었으니까요. 또 하나는 미국의 진보도 무척 좋은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에.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요. 미국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말합니다. 그 사이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리즈 체니라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고 와이오밍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딕 체니 후보가 정말 중진인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지는 그런 날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마 리즈 체니는 지금쯤이면 진 패배 연설을 어떻게
이 국민들에게 와이오밍 주민을 포함을 해서 아주 그 가슴 속으로 전달을 하면서 내가 지긴 졌지만 이건 아니다. 트럼프를 계속 안고 가시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라는 애국적인 메시지를 지금 다듬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 탑뉴스는 그 내용이 될지도 모릅니다. 연설문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치는 쪽으로 나온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리즈 체니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싸우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면 약간 타협을 해야지 되는데 타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닐 것으로 보는 거죠. 어쩌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2024년도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격돌할 수도 있고 트럼프는 빠지고 이번 조사 등등으로 인해서 그가 예비선거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것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은 정말 아프다, 병들었다. 리즈 체니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케빈 코스너 같은 영화 배우가요, 카우보이 모자 쫙 쓰고 정말 이 리즈 체니를 지지한다 하는 것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짜 남자는 당보다 국가를 우선시한다. 카우보이 모자 딱 쓰고 와이오밍.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딕 체니도 246년 미국 역사상 가장 비겁하고 그리고 지도 알고 나도 알고 대부분의 공화당도 아는 졌는데 진 걸 가지고도 진짜 사나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속이고 있다 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케빈 코트너가 이렇게 그 지지를 해줬고요. 그런 것들이요. 아무튼 그리고 기금도 많이 모았어요. 기금도 많이 모았는데 트럼프 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1,300만 달러나 모았는데 와이오밍이 아니라 그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리즈 체니를 지지하고 지금 민주당 중에서 리즈 체니를 지지하는 사람이 59%입니다. 공화당 의원인데도 공화당에서는 14%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존중하는 거죠. 이념과 이런 건 달라도. 왜냐하면 리즈 체니는 의원으로 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슈가 93%가 같았습니다. 투표한 것을 쭉 그 분석해 놓은 표를 보면은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도 트럼프는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즈 체니는. 그리고 변호할 수 없는 것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공화당 나의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사라지는 날 옵니다. 그때도 당신의 불명예는 남을 겁니다. 아마 케빈 메카티를 향해서 공화당 하원 지도자를 향해서 가장 크게 얘기한 걸 겁니다. 트럼프 이전에는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케빈 메카티는 트럼프의 바지자락을 잡고 하원 의장을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것이고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서 리즈 체니는 공화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트럼프피즘을 빼고 다시 일어서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이겁니다. 그리고 뭐 공화당이야 뭐 빅토르 올반 헝가리의 그야말로 울트라 극우 총리를 초대를 해서 시팩이라는 가장 그 보수적인 정치행동위원회에서 그 텍사스에서 엄청나게 아주 그를 막 환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골프장으로 초대해서 얼마나 잘 그 대우를 해주든지요. 뭐 이런 일, 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세라 페일린, 뭐 마이 필로 그 벽의 가이 같은 사람들 다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참석을 했고, 제가 정정해 드릴 게 있네요. 이번 주였었죠. 방송하면서 팍스도 이제 그 트럼프에서 조금 멀어지는 듯 하면서 그런데 션 해니티와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리브 골프가 열리는 트럼프의 골프장에서 같이 트럼프와 웃고 있었다 했는데요. 션 해니티가 아니라 사진을 보면서도 왜 션 해니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터커 칼슨이었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지금 탄핵안을 하나를 제출했는데 누구에 대한 탄핵안이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집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승인을 한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지금 뭐 발의를 다 준비를 해놨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뭐 민주당에도 좋은 일이 있었죠.
어제 드디어 7,4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줄이기 법안을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완전히 이건 상원과 마찬가지로 당파적이네요. 찬성 220대 반대 207 해서 여기에는 뭐 기후변화하고 뭐 처방약과 뭐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원 늘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적자도 3천억 달러 줄이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이제 일부 세금을 더 걷어서 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Build Back Better 2조 달러가 넘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원했던 것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민주당 상원이 뭉쳤고 중간선거에 이로써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나라 밖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많은 돈을 지금 여기 지출하도록 책정이 됐잖아요. 헬스케어 비용 줄이기 640억 달러가 책정이 됐는데 기후변화 온실가스 줄이기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게 4천억 달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좀 신뢰를 줄 수 있게는 됩니다. 과거에 약속했던 것보다 작긴 하지만 이로써 뭐 그 뒤에도 뭐 반도체 칩엔 과학법안 또 군인들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독성 가스에 노출된 그런 군인들을 더 많이 치료해주는 이런 것도 이제 통과가 돼서 서명을 확보해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조금 상승해서 40% 가까스로 넘겼다는 것. 5월 달에 최저였을 때 36%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낙태와 연관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더 이상 연방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는 장담은 하지 못한다라는 사설을 이번 주에 실었고요. 그런데 정치에서 3개월이 너무 길어서 아직 바뀔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소비자 물가나 또 이 도매 물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뭐 생산 물가나 다 줄어들었거나 그대로 있거나 이런 형태니까 더 올라가진 않았네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던 7월 달이었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6월 달에 비해서는 그대로 있었고 물론 1년 전보다는 8.5% 높아졌지만 소비자 물가가 그 전달 또 3월 달 한 11점 뭐 몇 %였으니까 그리고 최종 그 도매 물가 나타내는 생산 물가 지수도 7월에 6월에 비해서 내려갔습니다. 0.5%가 내려가서 연간 증가율은 9.8%지만 이것 역시 2011년 지난해 10월 이후에 최저로 뭐 증가폭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비자 물가는 가솔린 값이 내려가서 영향을 받았고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가 지금 갤런당 평균 가격이 4달러 미만. 하와이 비싸요. 캘리포니아주도 비싸고 그리고 역시 생산자 물가지수도 공급망도 조금 좋아졌고 에너지라는 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는 곡물 같은 것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이 출발을 했으니까 그동안 묶여있던 것이 항구에 앞으로 몇 주일 더 있어야지 곡물값이 내려가고 그리고 전체적인 물가지수도 도매 물가지수도 이제 그 에너지값 이런 영향을 받으려면 조금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음 달에 9월 달에 0.75%가 아니고 0.5% 아니야. 하지만 9월 달까지는 아직 몇 주일 남았잖아요. 조금 지켜봐야지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중간 선거 그 즈음에 경제가 또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민주당이 요즘은 뭐 낙태라든가 그 여러 가지 문제로 법안이 막 통과되고 하는 것으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민주당이 뭐 지금 하원을 다수당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게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뭐 한국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었고 뭐 2000년도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살만 루시디라는 사람 그때 그 사람이 41살이었는데 이 사람이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인도, 방글라데시 뭐 이런 많은 나라에서도 이 사람의 책을 이렇게 불매하고 막 태우는 곳도 많고 했는데 그곳에서 태어나서 영국 시민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지내고 있고요. 이 사람이 책을 쓴 것 때문에 막 숨어 다니고 하다가 요즘 좀 나오다가 어제였습니다. 뉴욕에서 돈 뭐 많이 뭐 여러 개 강연 다 듣고 하는 사람들 뭐 $1,000 내고 하는 그런 강연에서 강연을 시작하기 직전에
24살의 청년이 연단에 뛰어 올라가서 흉기로 찔러서 목과 뭐 가슴 이런 데를 찔러서 실명할 위기라고 하고요. 뭐 팔도 신경이 뭐 잘라졌다고 하고 간도 손상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살만 라스디 쇼토와 연구소, 쇼토夸연구소에서 연설을 하려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소개되는데 무슬림으로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논쟁 속의 인물이죠. 왜냐하면 무슬림 커뮤니티에서 수십 년 동안 이란에서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300만 달러를 걸면서 목을 쳐와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니까요. 왜냐하면 88년도에 소설책이죠. 사타닉 vs 사탄의 구절 The Satanic vs라는 책을 썼는데 Satanic vs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제가 한국말 영어 막 같이 말하니까 진짜 콩글리시예요. 네. Satanic vs라는 이 책에서 이 책 자체가 신성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무슬림의 예언자, 이슬람 예언자 무하메드를 뭐 인격화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이건 신성모독이지 해서 막 책을 불태우고 1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종교 칙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란에서는 그 파투아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돼 했는데 가장 큰 위협은 이란에, 이제는 이 사람도 숨졌지만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300만 달러 현상금을 방송 중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9년 거의 뭐 10년 정도를 숨어 지내다가 호메이니가 숨지고 나서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죠. 영국에서 안전가옥에서 이제 이 사람을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제 그 뒤에는 조금 유연해졌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뭐 그 이후에 미국과 무슨 뭐 핵협상까지 가는 지경까지 그런 경지까지 이르렀으니까. 그래서 99년도에 이 루시디 살해에 대해서 당시에 종교 칙령으로 해놨었던 것을 우리는 루시디 살해하는 것을 지지하지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요, 많은 종교단체 등등에서 뭐 400만 달러를 걸고 등등, 뭐 아주 부자, 뭐 이란에 아주 부자, 돈 많은 종교 조직이 돈이 많아요. 어느 나라나. 이거 무슬림, 기독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부자 종교 조직이 또 뭐 2012년에도 330만 달러를 걸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책을 많이 썼죠. 이 사람은 글을 쓰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글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본인이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뭐 8권의 책도 쓰고 2012년도에 쓴 책은 조셉 안톤. 왜 조셉 안톤이냐면 본인이 숨어 지낼 때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조셉 안톤. 그렇게 해서 숨어 지내던 그러한 것들도 썼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난 더 이상 숨어서 살고 싶지 않다. 30년 숨어서 살아보세요. 41살 때 그렇게 돼서 71살 때 난 이젠 됐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젠 75살입니다. 세상이 변했다. 이슈들도 너무 빨리 변한다. 그게 88년도의 일이었다. 그런데 올드 이슈지. 지금은 뉴 세대인데 빨리 변하는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예술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 이 같은 강연을 많이 했고 이번에는 아마 미국에 대해서 강연을 할 예정이었는가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연사들이 있었거든요. 뭐 $1,000나 내고 그 며칠 같이 사람들이 호텔을 예약을 하고 가서 먹고 즐기면서 일종의 베케이션이죠. 아주 화려한 중요한 지적 베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그랬는데 아무튼 그 전에는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왜 미국이 그 무슬림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전쟁 포로를 무슨 뭐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뭐 코란을 모욕을 했다던가 이런 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12명이 무슬림에 의해서 살해됐었던 그 파리의 풍자 잡지 그 샤를리 앱도 그런 것들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숨진 사람이 8명은 저널리스트였거든요.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되고 해서 지금은 더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달라져서 그렇다
했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은 아마 그날 당일 티켓을 샀겠죠. 뭐 100달러라든가 200달러라든가 이 정도 되고 딱 그 강연만 듣는 당일 티켓을 풀 패키지가 아니라 사서 그렇게 이제는 됐겠지 하는 사이에 목을 찌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뭐 헬기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세상은 정말 이렇게 많이 변했는가 싶었는데 변하지 않은 것도 있고 너무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고요. 오늘의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뉴스에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언제 알 수 있었을까 모르겠는데 탑 시크릿 뭐 이런 것은 그냥 들으시면 뭐 기밀, 뭐 1급 비밀, 뭐 기밀, 비밀, 1급 비밀, 탑 비밀 뭐 다 이렇게 아는데 SCI 하면은 SCI 하면 또 생각나는 것들도 있고 해서 혼돈하실까 봐요. 이건 정말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그 예민하고 안보의 핵과 관련된 그런 정보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사 하는 뜻에서 SCI, 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그 장소, 지금 이것이 보관되어 있는 그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만 보고 밖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 거의 이 핵무기에 관련된 자료는 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핵무기, 아주 결정적인 핵무기 디자인, 핵무기 디자인 인포메이션 이렇게 되는 것 SCI 앞으로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마치고요. 내일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전해드립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도 한국의 지금 가장 핫한 이슈를 해외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시원하게 지내세요. 저는 아예 방송하기 전에도 제가 좋아하는 얼음 소리 듣고 마시고 방송 끝나고도 이 얼음 아이스 커피 마실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